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첸텍스 이성원 세무사입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혹시 직원분들이랑 3.3 프리랜서 계약 맺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이제 프리랜서 같지만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구조라면 가짜 프리랜서 계약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랜서는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분들을 프리랜서라고 얘기하고요. 세법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짜 프리랜서를 단속하겠다라고 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요, 최근에 그 근로감독관을 1,300명이나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어요. 특히 이제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도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는 단속의 어떤 스펙트럼을 좀 넓고 또 촘촘하게 가져가겠다는 의미인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단순한 이게 위반 한번 한 게 뭐 운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도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적발하고 있고 이미 프리랜서 계약하는 것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300명이나 근로감독관을 지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발표한 걸로 봐서는 정말 칼을 빼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불법적인 것이나 위법적인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제도의 변경이나 단속의 강화가 자칫 잘못하면은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좀 힘든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숨통을 좀 조여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과연 왜 사업주분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고 또 근로자분들도 또 왜 이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주 입장은 그래요. 우리 회사는 뭐 예를 들어 직원 3명인데 다들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있다. 근데 세금 3.3%만 떼고 주니까 회사 부담도 줄어들고 직원들도 실수령액이 많아져서 좋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회사는 당장은 이제 4대보험 부담금이 없어서 비용을 좀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이제 모니터링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상황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제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실질을 본다라고 예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일 출퇴근을 사업주가 관리하는지 그리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또 지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고정급을 또 지급했는지 이런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성이 있다 그러면 그 실질이 근로자다. 그러면 근로소득자여서 당연히 4대보험 가입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성이 있어서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좀 부담을 떠안게 돼요. 이제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최대 3년치로 소급해서 추징을 한다고 하고요. 퇴직금이라든지 연차수당, 주휴수당 소급 지급해야 되고 세무상 원처징수 불일치로 가산세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직원 월급이 한 250만 원 정도로 3명 정도로 2년간 운영했다고 가정한다라면 이거 수천만 원 깨지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거든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왜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고 4대보험을 왜 좀 꺼려 할까요?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것저것 떼고 받다 보니까 좀 실수령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근로자분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면요,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도 사실상 큰 경우도 있어요. 근로자분들은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겠죠. 그럼 노후 보장이 당연히 악화가 될 거고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고용보험이 만약에 미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고요. 산재보험이 또 미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다 다치면 보상도 못 받아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도 없고, 지금 당장 월급이 조금 많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조금 불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장에 내가 좀 은행권에서 뭐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그나마 좀 가점이 있지만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불리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악용하는 근로자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분명히 3.3%로 하고 그렇게 보수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퇴직할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근로자성을 주장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고용노동부 가는 거죠. 이제 사업주분들이 근로감독관 와서 뭐 합의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주분들이 마음을 두 번 다치게 하는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업주분들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현재는 3.3% 계약인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직원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과는 반드시 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4대 보험을 좀 지금이라도 좀 가입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진짜 프리랜서라면, 즉 업무의 자율성과 어떤 성과 중심 계약을 있는 직원이라면은 그 계약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되고요. 게다가 이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해놓거나 아니면 성과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보수를 지급했던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사업주분들이 무조건 또 손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약 한 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충분히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근로자를 고용을 한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막강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세제 혜택을 이용한다라면 세액까지 일부 좀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즉 합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누려라.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그런 게 없이 국가가 챙겨주는 혜택들도 많으니까 끝까지 한번 내 권리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프리랜서 계약은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은 좀 명확해요. 야, 뭐 이러다가 뭐 말겠지, 뭐 잠잠할 거야 라는 낙관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제 생각이고, 정부가 이 감독 조직을 대폭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겁주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단속을 요리조리 피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안전한 구조로 내 사업을 좀 전환할 것인가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우리 4대 보험 추징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근로자는 사회 안전망 공백이라는 어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현재 모습이니까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러신 분들 계시다라면 이 계약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저 같은 세무사나 아니면은 우리 노무사님들과 전문가의 어떤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뭐 하나 쉬운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힘든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힘내서 열심히 사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